코스피가 5370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장례식입니다. 서울 영등포 전광판 앞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사무실에서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웃습니다. 대박이다. 이번 달 보너스 확정이네. 그런데 한 사람만 조용합니다. 김민준 42. 중소기업 과장 15년 차. 그는 늘 믿었습니다. 성실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리고 성실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민준의 모니터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8,500만 원.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적금으로 모은 돈입니다. 월급에서 70만 원 꾸준히 떼어 넣었습니다. 회식은 줄였고 택시는 안 탔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쌓인 숫자입니다. 그때 옆자리 신입이 웃으며 말합니다. 과장님, 삼성전자 안 사셨어요? 저 작년에 5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1억 2천이에요. 민준은 웃어야 합니다. 축하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2년. 그 신입은 2년 만에 민준의 10년을 추월했습니다. 잠깐 뒤 전화가 울립니다. 입사 동기 이현우입니다. 현우는 민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준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합니다. 야, 오늘 저녁 내가 쏜다. 내 집값이 24억 됐어.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엽니다.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2년 전 12억. 지금 매물가 19억. 민준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월급은 10년 동안 50% 올랐습니다. 집값은 같은 기간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민준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2호선. 사람들 틈에서 민준은 뉴스를 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벼락같이 거지가 된 사람.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사고 그저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 민준은 그 단어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옆자리 대학생이 통화합니다. 나 어제 비트코인으로 등록금 벌었어. 우리 아빠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샀는데 세상 너무 웃기지. 민준은 지갑에서 급여 명세서를 꺼냅니다. 2014년 월급 320만원. 2024년 월급 480만원. 15년차 과장인데 월급은 고작 16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는 8억에서 22억이 됩니다. 민준은 멈춰섭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집은 더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 수연이 밥을 차립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주식 좀 해볼까? 옆집은 작년에 1억 벌었다더라. 민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도박이야. 우리는 성실하게 모으면 돼. 수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성실하게 모으는 게 지금도 통하는 방법이 맞아?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준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금요일 밤. 홍대의 시끄러운 포차. 현우가 샴페인을 시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예전에 현우는 소주 한 병에 만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합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했어. 내가 2020년에 2억 넣었는데 지금 4억 6천이야. 민준은 말이 없습니다. 현우가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나는 후회해. 비트코인을 놓쳤거든.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 50억이야. 민준은 멍해집니다. 1억을 벌고도 후회하는 사람. 현우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칩니다. 야, 너 아직도 적금만 하냐? 이자 3% 받아봤자 물가도 못 따라가.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세상이라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민준은 증권 앱을 설치합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립니다. 화면에는 인기 종목이 떠 있습니다. 어떤 건 150%, 어떤 건 300%, 어떤 건 800%입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겁니다. 손님도 주식하세요? 저는 작년에 2차 전지로 3천 벌었어요. 이제 야간 운전 안 뛰어도 될 것 같아요. 민준의 머릿속이 텅 비어갑니다. 택시기사도 벌고, 신입도 벌고, 옆집도 벌고, 대학생도 벌고, 나만 빼고 다 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민준은 유튜브를 켭니다. 영상 제목이 말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반도체 슈퍼사이클. 댓글에는 이런 말이 가득합니다. 덕분에 1억 벌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빠진 것 같은 공포. 이 공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포모. 쉽게 말해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남들만 버는 걸 보는 게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이번만은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습니다. 정장 소매 끝이 조금 젖어 있습니다. 땀 때문입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한도로 부탁합니다. 은행원이 묻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민준은 거짓말을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서재 문을 잠그기다. 아내는 모릅니다. 민준은 증권 앱을 엽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를 알아봅니다. 전화로 누군가가 말합니다. 신용거래 한도 1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담보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민준은 다시 계산합니다. 현금 8,500만,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신용 한도까지 합치면 2억이 훌쩍 넘습니다. 민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걸. 그런데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나만 안 하는 공포입니다. 민준은 마우스를 올립니다. 매수 버튼. 그리고 클릭합니다. 딱 한 번. 처음 며칠 계좌는 출렁입니다. 조금 오르면 민준은 불안해집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확정해야 하나? 그래서 민준은 빨리 팝니다. 작은 이익을 빨리 확정합니다. 반대로 조금 떨어지면 민준은 더 강해집니다. 아직 아니야. 곧 반등할 거야. 원금만 오면 팔 거야. 그렇게 민준은 이익은 빨리 확정하고 손실은 오래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어느 날 시장이 반등합니다. 기적처럼 계좌가 회복됩니다. 민준의 잔고가 2배가 됩니다. 민준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기쁩니다. 민준은 현우에게 전화합니다. 야, 나도 2배 먹었어. 현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 축하해. 나도 이번에 2배 먹었어. 민준은 안심합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현우가 덧붙입니다. 근데 나는 30억 넣어서 60억 됐어. 세금 빼면 한 25억 남더라. 민준의 입이 멈춥니다. 같은 2배인데 한 사람은 집을 사고 한 사람은 겨우 숨을 쉽니다. 민준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시드머니의 차이는 수익률로도 못 메운다는 걸. 같은 2배라도 결과는 다르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속보가 뜹니다. 급락.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민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증권사 알림. 담보 비율 부족. 추가 입금 요망. 내일까지 입금. 아니면 강제 청산. 민준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퍼센트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순간 작은 하락이 생존을 흔듭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 거실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손에 고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고지서입니다. 수연이 묻습니다. 당신 빚 냈어?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순간 민준은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수익률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계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너무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민준의 계좌는 어떤 결말로 가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무너지는지 그 구조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지는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